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가장 큰 이슈,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계엄 그리고 탄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계엄, 탄핵, 이 말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바로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쓰였을까요? 현대의 계엄 탄핵과 조선시대의 계엄 탄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계엄은 요즘에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 그리고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제 군이 맡아 다스리는 일을 계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해서 선포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로는 이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다거나 대규모 내란이 발생했을 때 또는 정부의 행정과 사법 기능이 마비될 정도로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은 경찰의 치안 업무를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일부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통제될 수도 있고요. 민간법원 대신 군사재판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비상계엄입니다. 작년 12월 3일에 선포되었던 것이 바로 비상계엄인데 그것이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비상계엄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좀 경미한 상황에서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러한 계엄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었다거나 치안 불안 또는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 발동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찰이 치안 활동을 주도하고 군은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사법권이 군사재판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은 각각 발동 요건이 다른데요. 사실 지난 12월 초의 상황이 아마 경비계엄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을 불러왔던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탄핵입니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서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아주 고위 공무원 그리고 법관처럼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의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의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의해서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그런 제도를 탄핵이라고 합니다. 그 사유는 대통령이라거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법관, 선관위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이제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 탄핵의 소추 기관은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되고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소추가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다음에 이제 심판의 절차로 넘어가는데요. 탄핵 심판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서 그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이제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은 서류 변론이 아니라 구두 변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재판부가 이제 변론을 낼 때 기일을 정하면 당사자와 관계인이 소환돼서 변론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이제 변론 기일에 오지 않으면 기일을 이제 다시 정하는데, 만약에 다시 정한 날짜에도 오지 않는다 그러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계엄과 탄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계엄과 탄핵은 그 용어의 유래는 바로 이제 조선시대에서 비롯이 됐는데, 그 의미나 맥락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의 계엄, 탄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계엄은 이제 일반적 의미와 특수한 의미로 이제 그 구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일정한 지역을 군사력, 병력으로 경계할 때 그거를 그냥 계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그 계엄에 군이 동원되고 하는 것도 다 사실은 이제 군사들이 일정한 곳을 경계하던 데에서 쓰이던 계엄이라는 용어를 가져다 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 특수한 의미로 사용할 때는 임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뭐 군사를 이끌고 행군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어디 행차를 한다거나, 예전에 이제 국왕의 행차는 이제 거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둥할 경우 태세를 갖추거나 행동을 개시하도록 호령을 발휘할 때 이걸 이제 계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엄은 계엄을 알리는 것은 이제 북을 쳐서 알렸어요. 세 단계로 북을 쳐서 알리는데, 이걸 계엄을 알리는 북이다 해서 엄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엄, 이엄, 삼엄 세 단계가 있습니다. 계엄의 첫 단계인 초엄은 행군이나 거둥 때 군사가 제 위치에 각각 모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초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엄고를 치면 군사들이 정위치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이엄, 두 번째로 엄고, 북을 치면 대열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출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삼엄, 세 번째로 엄고를 치면 비로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계엄을 해제하는 절차를 해엄이라고 했습니다. 풀해자, 엄할엄자를 써서 계엄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해엄은 언제 하느냐? 국왕이 이제 그 거둥, 즉 국왕이 이제 궁궐을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유사시였거든요. 그럼 이제 계엄이 발동이 되었다가 국왕이 무사히 들어와서 임금의 가마가 그 협양문이라고 있었어요. 창덕궁에. 창덕궁에 이제 국왕의 집무실이 편전이라고 해서 희정당이라는 편전이 있었는데, 그 편전의 정문이 바로 협양문입니다. 그래서 국왕이 임금의 가마가 그 협양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 지금으로 치면 이를테면 대통령의 차가 용산 대통령실 정문을 통과했다. 이 경우 이제 해엄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임금의 가마가 협양문 안으로 들어가면 병조판서가 요청을 합니다. 해엄을 해달라고. 계엄을 발동할 때에는 북을 쳤다 그랬죠. 그걸 엄고라고 했는데, 이 계엄을 해제할 때, 해엄할 때는 이 바라라고 하는 이제 금속 타악기를 칩니다. 노쇠로 만든 타악기예요. 이 바라를 쳐서 해엄을 알립니다. 그래서 이 쇠로 된 악기를 울렸다 해서 울명자에 쇠금자에 써서 명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를 쳐서 계엄을 해체하는 것이죠. 해제하는 것이죠. 즉 북을 쳐서 시작하고 바라를 쳐서 끝내는 이것이 조선시대의 계엄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르죠. 다만 그 용어만 가져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적인 것은 군사력, 군 병력이 일정하게 경계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따온 이제 용어가 지금 현대 계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조선의 탄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국어사전을 살펴보시더라도
이 탄핵의 첫 번째 뜻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대 이런 정치적인 공무원들을 파면하는 절차의 탄핵은 두 번째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그래서 비슷한 뜻으로 논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의 국어사전의 첫 번째 뜻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 때 쓰이던 탄핵의 원래 의미입니다. 주로 이제 관원들의 죄과 죄상이 있으면 이거를 책망하면서 하나하나 그 죄상을 나열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탄핵인 것이죠. 양사라고 있었죠. 조선시대 이제 언론을 담당한 두 기관, 사헌부와 사관원 두 기관을 양사라고 합니다. 둘 다 이제 또 사자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헌부, 사관원. 이 사헌부와 사관원은 원래는 그 담당 업무가 좀 다릅니다. 사헌부는 관리들, 즉 백관에 대한 감찰, 탄핵이 원래 사헌부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언론도 담당을 합니다. 주로 이제 그 감찰 탄핵이 주 업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은 사헌부의 업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헌부는 예전에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어사대 그렇게 불렸기 때문에 그 대자를 써서 대관이다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사관원은 간 자체가 이제 간언하다, 간쟁하다 하는 뜻이죠. 임금에 대해서 임금의 어떤 정치의 잘잘못을 견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원래 사관원의 원래 업무입니다. 그래서 국왕에 대한 간쟁, 그리고 이제 사헌부처럼 또 정치 일반에 대한 언론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간관이다, 사간원의 간자를 써서. 그래서 대관과 간관. 그래서 두 기관의 이 대간, 간관을 합해서 대간이라고 불렀고, 이 두 기구를 양사, 언론을 담당한 두 기구다 해서 양사 또는 언론 양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원래 고유 업무는 이제 그 사헌부는 관리들을 규찰하고 사관원은 이제 국왕에 대한 어떤 간쟁을 맡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외에도 정치 일반에 대한 폭넓은 어떤 그런 그 언론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서로의 역할이 약간 뒤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기구로 이제 홍문관이라는 기구가 있었어요. 이 홍문관은 원래 궁중의 서적이라든가 문필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원래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종 때 여러분 집현전 아시죠? 그 집현전의 후신으로 만들어진 기구였는데 이 홍문관 관원들도 양사처럼 언론의 기능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양사에 하나를 더했다 해서 삼사, 언론 삼사다.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기구를 삼사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양사나 삼사의 관원들이 특히 관리들의 비위를 지적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 지적하는 일을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탄핵의 어원이 된 것이죠. 조선시대 때 관리가 탄핵을 받으면 바로 사직하고 물러나는 것이 관행입니다. 바로 임금께 탄핵을 당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관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사직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경우는 이제 국왕이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그러면 다시 또 사직하고 해서 그 탄핵한 뒤에 몇 번씩 사직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관리가 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면 또 사관원이나 사헌부, 홍문관 관원들은 또 계속 탄핵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리하게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언론 그 양사나 삼사의 탄핵이 일리가 있을 경우는 즉각 파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조선 후기에 당쟁이 좀 격화되면서 탄핵이 좀 남발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파적 이해로 흐르는 그런 잘못도 있었습니다. 즉 자기 정파의 관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 정파에 대해서는 좀 매서운, 쉽게 말하면 좀 내로남불이죠. 오늘날 사실 정치권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의미나 사회적 그 의미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탄핵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도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그 성리학적인 명분론이 지배하던 사회였죠.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 본인은 즉각, 뭐 속마음은 어떻다 치더라도 어쨌든 바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그런 염치를 상당히 중요시 했습니다. 뭐 겉과 속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겉으로는 탄핵을 받으면 바로 물러나는 그러한 염치를 중요시했는데, 사실 오늘날은 그러한 염치 거의 사라졌죠. 오늘날 특히 정치권이 양극화되면서 오늘날은 사실은 이익만을 중시하면서 염치가 없어진 이제 그러한 세태라는 점에서 사실은 좀 물론 이제 그 근대 이전 사회인 조선 사회와 현대 사회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세태가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엄과 탄핵이라는 용어의 현대적 의미와 조선시대의 의미를 한번 각각 살펴보면서 서로 다른 그런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란, 외환 등과 같은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그러한 중죄,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